스카플라 신드롬은 스카플라 다이키네시스의 일종입니다. 스카플라 다이키네시스는 스카플라 휴메랄 무브먼트 시에 정상 위치나 움직임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글레너 휴메랄 조인트는 정상 위치는 어브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스카플라는 포스테리어 틸팅 그리고 어버드, 익스터널 쪽으로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것이 정상 위치입니다. 저런 위치를 이제 취함으로써 암과 스카플라가 같은 플레인에 존재하게 됩니다. 숄더 인저리의 68%에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로테이터 커프 머슬 위크니스, 글레노이드 레이브럴 리전, 글레너 휴머럴 인스테빌리티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만히 있을 때와 팔을 올리고 내리는 등의 움직일 때 스카플라 위치를 관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3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타입 1은 스카플라의 임페로 메디알 보더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메디알 보더, 세 번째는 슈페로 메디알 보더가 튀어나와 있는 것입니다. 스카플라 신드롬은 스카플라 다이키네시스의 시비어 폼이고, 주로 이제 머리 위로 공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등의 동작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버유즈 머슬 패티그 신드롬입니다. 이제 식이라는 거는 이제 스카플라 말포지션과 인페리어 메디알 보더 프로미넌스, 코라코이드 페인의 말포지션, 그리고 스카플라의 다이키네시스를 의 약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는 어깨에서 뒤에서 봤을 때 반대쪽보다 낮은 스카플라 위치가 특징적입니다. 스카플라가 정상 위치와 반대로 안테리어 틸팅 그리고 다운워드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메루스와 글레노이드 사이의 각을 증가시키고 서브 아크로미아 스페이스를 줄여서 통증이나 임핀지먼트, 로테이터 커프, 레이브럴 인저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위치로 이제 장기적으로 있을 때 포스테리어 캡슐의 숄트닝이 일어나서 스카플라 신드롬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러투스 안테리어, 인프라스피너투스, 델토이드, 로어인 미들 트라페지우스 등의 스카플라 스타빌라이저 머슬의 위크니스와 반대쪽에서 이제 스카플라를 잡아주는 리베이터 스카플라, 어퍼 트라페지우스, 팩토럴리스 머슬 등의 이제 긴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라코이드 리전의 페인과 텐더니스가 있고, 이것으로 안테리어 인스타빌리티나 슬랩 레전과의 감별점이 됩니다. 또한 포스테로 슈페리어 스카플러 페인이 있을 수 있고, 파라스피너스 넥 레전, 프록시멀 라테랄 암, 그리고 슈페리어 숄더 쪽으로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고, 레디큘러 심프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카플러 리트렉션 테스트로 특징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풀 포워드 플렉션 시에 코라코이드 페인을 호소하면서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데, 스카플라를 매뉴얼 리포지션한 후에 다시 풀 플렉션을 시키면 페인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제 운동선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3가지 인저리를 정리한 표인데, 다른 2가지와 다르게 이제 임핀지먼트 때문이 아니고 머슬 펑션의 약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코라코이드 페인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피지컬 테라피와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미나 등의 논문에서 이제 AC 조인트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시에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가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을 알기 위해 시행한 논문이고, 여기서 이제 스카플러 소라식 모션을 측정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키블러와 버카트 등의 논문에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토콜인데, 환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봤을 때 슈페로 메디아 스카플러 앵글의 높이를 비교해서 1.5cm 이상 차이가 나면 양성이고, 스페로 메디아 스카플러 앵글과 바디의 미드라인과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또 1.5cm 이상 평면과 차이가 나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가운데 수직선과 메디알 스카플라 보더의 각도를 비교해서 5도 이상이면 차이가 5도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코라코이드 페인과 포지션 유무를 평가하였고, 그리고 다음 표와 같은 스카플라 레이팅 스케일로 시비어리티 평가하였습니다. 그럼 환자의 주관적
일반적인 페인과 이제 관찰자가 봤을 때 페인이 있는 여부, 그리고 스카플라의 말 포지션 여부를 이제 측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제 포지션 2에서도 한 번 더 똑같은 수치를 측정하는데요. 이거는 팔을 90도 어브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엘보우를 편 상태로 손에다가 2kg 정도의 이제 무게가 있는 추를 들고서 똑같은 수치를 측정하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자세에서 스카플라 AP를 촬영해서 다시 한번 측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콘스턴트 스코어와 심플 숄더 테스트로 이제 숄더 펑션을 평가하였습니다. 콘스턴트 스코어 설문지인데 페인 여부, 그리고 데일리 리빙 액티비티 가능 여부, 레인지 오브 무브먼트 여부 등을 종합해서 점수를 내는 설문지이고, 그리고 심플 숄더 테스트는 밤에 잘 때 옆으로 돌아 누울 수 있는지, 잘 자는지, 움직임이 괜찮은지 등의 12가지 항목을 이제 숄더 펑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설문지입니다. 본 원문에서 포지션 1하고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이제 포지션 2에서의 수치를 측정했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레스트 상태에서 포지션 1에서의 측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고, 또한 이제 타입 3의 AC 조인트 디스로케이션이 있는 경우에 환자 중에 70%에서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 58%에서는 식스카플라 신드롬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 리허빌리테이션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버카르트 등의 논문에서 나왔던 리허빌리테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머슬 스트레칭과 스트렝스닝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12가지 항목의 본 논문은 이제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리프트업을 시행하는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여서 12개월 동안 환자의 리허빌리테이션을 진행하였고, 12개월 후 78%의 환자에서 디스키네시스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식스카플라 환자도 8명 중에 4명에서만 계속 말 포지션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50% 정도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쿨스 등의 논문에서는 이제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가 있을 때 리허빌리테이션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어깨랑 목에 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환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런 경우에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이제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가 있을 때 크게 이제 원인을 소프트 티슈 플렉서빌리티의 부족이랑 머슬 펌퍼스의 부족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트리트먼트 골은 기본적으로 리허빌리테이션에서 평범한 사람들, 직장인 경우에는 이제 엑실로 스카플러 머슬과 스카플러 오리엔테이션의 커렉션을 목표로 하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특정 움직임을 할 때 스카플러 머슬의 컨트롤과 스트렝스를 발달시키는 것을 위주로 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플렉시빌리티 부족과 머슬 프로블럼 각각이 원인이 되는 환자들도 있지만, 두 가지가 동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렉시빌리티 프로블럼이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평가해 볼 수 있고, 프라이머리라면 모터 컨트롤보다는 플렉서빌리티의 회복이 먼저가 되겠고, 세컨더리로 플렉서빌리티 프로블럼이 있는 환자라면 오히려 스테빌리티의 확보가 되는 것이 타이트 머슬의 릴렉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빌리티에 이제 부족이 있는 경우에서 재활은 팩토랄리스 마이너와 리베이트 스카플라 등의 머슬을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캡슐이나 글래널 휴머럴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 등의 이제 포스테리어 숄더 스트럭처의 회복을 위주로 진행하게 되고, 머슬 퍼포먼스의 디피시시 있는 경우에 환자에는 이제 3가지 스테이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머슬의 프로피오셉션을 이제 증가시키고, 그 스카플라의 정상 포지션을 노멀라이징 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머슬 컨트롤과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그 다른 구조물들과의 코 컨트랙션을 연습하게 되고, 그 매뉴얼 머슬 테스팅이나 이제 아이소카이네틱 테스팅을 이용해서
스트렝스 부족을 평가해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머슬 스트렝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머슬 컨트롤이 확실히 이제 되는 환자들에서 스트렝스 증가를 목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제너럴한 운동, 스트렝스닝 운동을 하게 되고 스카퓰라 머슬 컨트롤을 운동 시에 격한 활동을 한 시에 머슬 컨트롤과 스트렝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이제 그 고강도의 운동을 시행하면서 리허빌리테이션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이제 시행되는 근육이나 내용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인피니먼트 온다고 하는 거에서 그거보다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생긴 걸로 또 바뀌다가 근데 그 스테빌리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바뀌는 거고 근데 그 스테빌리티의 것 중에서도 포스처 캡슐라 타이트니스가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치료도 포스처 캡슐라 타이트니스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 엔테리어 인저리 이 두 개에서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캡슐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오늘은 이제 기초로 선생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식스캐플라라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선생님이 논문 잘 발표해 주셨지만 기초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숄더에 있어서 이제 머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머슬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숄더의 머슬은 크게 숄더의 익스트린 숄더 머슬과 인트린식 숄더 머슬로 나눕니다. 그 익스트린식 숄더 머슬을 슈퍼피셜과 딥으로 나눠요. 그래서 슈퍼피셜 숄더가 대표적인 이제 트라페지우스하고 라티스무스 도즈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아시다시피 트라페지우스하고 라티스무스 도즈죠. 트라페지우스는 알다시피 이게 어퍼 트라페지우스예요. 서브 오시프트하고 수페리 뉴클 라인. 그래서 오리지널한 거. 그 다음에 이 부위가 T-스파인, T-스파인, CT 정션에서부터 T-스파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스캐퓰라 스파인에 붙는데 이게 미드 트라페지우스고 이밑에가 로우 트라페지우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이제 숄더의 병 특징적으로 재볼 때 사람들이 이제 현저하게 반응하는 게 두 개의 근육이 있는데 하나는 페트라리스 라인하고 그 다음에 미드 트라페지우스입니다. 병이 있을 때 미드 트라페지우스가 이 스캐퓰라 끌어당기는 역할이 약해지고 페트라리스는 긴장을 하게 돼서 대부분의 업계 환자들이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병적인 사람들이 그게 잘 나타나요. 트라페지우스가 하는 거가 가장 슈퍼피셜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숄더 페인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게 트라페지우스나 리베이트 스캐플라에 관한 어프로치가 많아요. 블라인드링이나 인젝션 생각보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이제 숄더라는 거에서 트라페지우스라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쩌면 가장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라티스무스 도시인데요. 라티스무스 도시는 아시다시피 소라클 럼바 리가먼트에서 기시합니다. 소라클 럼바 리가먼트에서 기시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11번 신경이고 이거는 서비컬 이너베이션 6, 7입니다. 라티스무스 밑에 있지만 이너베이션은 라티스무스는 소라클 럼바에서 기시하지만 아시다시피 스캐퓰라 리니아 바이셉스가 붙는 데에 따라서 그 안쪽으로 기시를 붙게 됩니다. 라티스무스가. 그래서 이것이 스캡션, 낚아채는 역할을 하죠. 팔을 낚아채는 거. 그래서 수영 선수한테 보면 이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티스무스 도시도 아시다시피 어덕트하고 익스텐드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슈퍼피셜 익스트린식 숄더 머슬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딥 숄더 머슬이요. 딥 익스트린식 숄더 머슬 대표적인 게 리베이터 롬보이드입니다. 이게
이 한꺼풀을 벗기게 되면 이 아래에 나타나는 게 리베이트하고 롬브. 인트린식 머슬은 이제 그 스케플라 클라비클 이걸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트레스, 메이저 이런 두 개의 머슬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로테이트 커프 머슬이 마지막으로 하는데, 로테이트 커프 머슬은 아시다시피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보니까 이게 좀 미세한, 처음에 움직일 때 미세한 운동,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니셜 무브먼트를 하는 거, 에비덕션을 한다던가 이런 스캡션을 한다던가 처음에 이니셜 움직임을 하죠. 나중에는 로테이트 커브 이제 40도에서 50도, 60도가 지나가면 항상 로테이트 커브 머슬이 주도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트린식, 인트린식 숄더 머슬로 무브먼트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로테이트 커브 머슬들이 숄더를 움직이는 데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발동만 시켜주지 그 다음에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 역할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머슬들입니다. 익스트린식 혹은 인트린식, 특히 익스트린식 머슬이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는 건 중요한 뭐냐면 이 익스트린식, 인트린식 머슬이 일을 할 때 이 아크로미온하고 휴메러스 헤드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이거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는 거는 스테빌라이저예요. 이게 움직일 때 부딪히지 않도록 어깨 관절을 좋은 방향에서, 그러니까 골프공이 티에 잘 얹어주도록 노력하는 게 로테이트 커브의 주 역할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로테이트 커브 메인 숄더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고 숄더 무브먼트의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근육이고, 로테이트 커브 머슬은 숄더를 스테빌라이저해서 움직임 때 안정되도록 받쳐주는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이제 팩토럴 에리어의 머슬이고요. 이게 팩토럴 에리어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병이 생기면 앞쪽에 긴장이 됩니다. 들어올릴 때 앞쪽에 긴장되면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위크니스에 빠지게 됩니다. 포스트 캡슐은 타이트니스, 뒤쪽에 머슬들은 위크니스, 팩토럴 머슬은 타이트니스, 이런 형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팩토럴 머슬들이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팩토럴 머슬은 특히 스캐플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스캐플라의 무브먼트, 우리가 움직일 때 스캐플라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게 하는 게, 그러면 휴메럴 무브먼트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로테이터 커프 머슬, 스캐플라를 안정적으로 체스트볼에 붙이는 것이 팩토럴 머슬의 또 다른 역할이죠. 그래서 이게 세라토스 머슬과 팩토럴리스 머슬의 역할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숄더의 로테이트 커프 머슬의 숄더의 무브먼트가 주라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시고 걔들을 약간 도와준 애들이고, 주 역할을 하는 익스트린식 숄더 머슬과 인트린식 숄더 머슬, 그 다음에 스캐플라의 안정, 그레누히메랄 조인트 안정에 기여하는 로테이트 커프, 그 다음에 스캐플라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팩토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익스트린식과 인트린식 머슬이 주도해서 숄더를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거 하는 거예요.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아, 이게 있잖아요. 크로닉 넥 페인이 있는 사람. 여기서 보면 크로닉 넥 페인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것도 있는데 이 서피스 EMG로 봤더니 크로닉 넥 페인이 있어서의 이제 정상인 사람들하고 다르게 크로닉 넥 페인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아가 있어도 크로닉 넥 페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른데, 크로닉 넥 페인이 있는 사람은 팩토랄리스 메이저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드 트라피지스를 적게 쓰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칼, 이걸 보내려고 하는 건 서비칼 프라블럼이 숄더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머슬만 얘기했잖아요. 이걸 지배하고 있는 서비칼의 프라블럼이나 이 자체가 숄더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숄더를 움직이는 거에서 임피치가 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의 것, 익스트린식, 인트린식, 그 다음에 로테이터 커프, 그 다음에 그 팩토럴 에리어 머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서비칼 프로블럼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 논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